사회가 여러분에게 문학을 가르치는 목적, 문학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사이코패스 같아가지고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잖아요. 친구가 나 너무 우울해서 빵 샀어. 그러면 무슨 빵?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문학을 가르치는 거야. 문학 교육의 목적은 타인의 마음에 공감, 그래야 이 공동체가 좀 잘 굴러가니까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람직한 인간이 되려고 문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 문학을 왜 공부해요? 문제 잘 풀려고. 야, 여기만 바꿔주면 돼. 그치? 타인의 마음에 공감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잘 분석하면 우리 문제를 잘 풀 수 있어. 아, 얘가 지금 이런 마음이라 우울해가지고 아, 그렇구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아, 그냥 그렇구나. 그럼 이거 답이네. 약간 이렇게 하는 거지. 담백하게. 비문학 풀듯이. 근거를 가지고. 알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일단 현대시를 하는 날이니까 현대시는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제목이요. 제목을 분석한다. 자, 제목을 읽으세요라고 했더니 얘들 그냥 진짜 제목을 읽더라고. 그냥 제목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활동이 있어요. 뭔지 알아? 화자가 아, 이런 상황이야 라고 화자의 상황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자, 77쪽에요. 첫 번째 시가 제목이 그날이 오면이야. 제목이 그날이 오면, 자, 화자는 어떤 상황이게? 그날이 오면 어떨까를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날이 오면, 그 화자가 그날이 오면, 이럴 것 같아 하고 상상하고 있어. 두 번째 시 봐봐. 제목이 뭐야? 78페이지에 제목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산상의 노래. 그럼 얘들아, 화자는 산 위에 있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노래하고 있어요. 화자가 아, 이런 상황이야를 알아채는 거지. 근데요, 선생님, 그날이 오면이나 산상의 노래는 뭔가 상황이 펼쳐지니까 알겠는데 만약에 시의 어떤 제목이 명사 하나만 있으면 어떡해요? 예를 들면 시의 제목이 고세훈인 거야. 제목이 고세훈이야. 그럼 얘들아, 그런 시는 화자가 어떤 상황이야? 그래도 상황을 상상할 수 있어요. 뭐? 화자가 고세훈을 생각하고 있거나 화자가 고세훈을 바라보고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라고 상황을 상상해 줍니다. 얘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요걸 해주고 두 번째로는 뭐 봐야 돼? 보기를 읽으세요 해도 얘들 진짜 보기를 읽고 있더라고. 우리 보기 읽으면서 뭐 해야 돼? 보기에서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뭘 찾아내야 되는지 힌트를 획득해야 돼. 힌트. 자, 보기에 앞으로 이런 게 나올 거래. 야, 이 C는 이런 내용이 있고 이건 A가 나올 거고 B가 나올 거고 C가 나올 거고 그런 힌트를 막 얘기해주면요. 우리는 지문을 읽으면서 이제 뭐 해야 돼? 아, 보기에서 A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A가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네 A 이렇게 찾아주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다 읽고 났을 때 보기에서 언급한 것들이 다 실현돼야 돼. 비어있는 보기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시에서 기본적으로 시를 읽는 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첫 번째로 화자를 찾아줍니다. 자, 여러분, 모든 시에는 반드시 화자가 나오나요? 네. 모든 시에는 반드시 화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는지 아니면 숨어 있는지 그 차이야. 화자는 있어. 표면에 드러나 있든 숨어 있든 존재하는 거야. 자, 우리는 화자를 의식합니다. 그 다음에 화자가 중심 소재로 삼은 대상들을 살펴요. 이 대상은 뭐 자연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일 수도 있고 그 인간 중에 간혹 청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청자라면 얘들아, 얘는 선지에서 100% 출연해요. 문제 풀 때 얘는 100% 나오게 돼 있어. 청자는 반드시 의식해주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게? 문학,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 정서와 태도를 찾아내서 물결 밑줄 쳐주고 얘들아, 이거 하고 나면 나 뭐 할 수 있냐면 화자가 이거 좋아하네, 화자가 이거 싫어하네, 가치 판단까지 해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는 게 끝이야. 이거 하면 우리 문제 풀 수 있어. 근데 지금 선생님이 뭘 얘기 안 했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뭐 했어? 이런 법 저런 법 막 했잖아. 그런 건 안 하는 거야. 시를 읽을 때 처음에 지문 분석할 때요, 거기까지 해주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냥 처음에 지문 분석을 여기까지 하면 끝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표현기법은 어떻게 해요?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때 생각해. 문제에서 물어보자. 야, 여기 의인법 있어? 그럼 그때 가서 있나? 하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 역설법 있어? 그러면 가서 역설도 표현 있었나? 하고 그때까지 생각하면 늦지 않다. 단 얘들아 표현 기법은요 좀 훈련이 필요해요. 누적이 필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여러분에게 핑크색 수박책을 만들어줬어요. 실전 문학 해가지고 기억나지? 그거 집에 있어? 그 책 진짜 엄청 개고생해서 이 기출, 저 기출, 이 기출만 모아가지고 비슷한 개념들 모아서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문이 이렇게 길게 있고요. 문제가 하나 OX 퀴즈가 있어. 야 여기 이거 맞아? 그럼 OX 하고 넘어가는 거지. 얘들아 여기 선생님이 그런 유사한 개념들끼리 묶어가지고 기출을 이렇게 중에 만든 거니까 이거 진짜 지금 다시 공부해도 좋습니다. 지금 다시 보세요 그 책.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이번 주까지 모의고사를 한 10번 또는 9번쯤 봤거든요. 모의고사를 10번쯤 9번쯤 봤는데 그럼 약간 누적된 시험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뒤적뒤적 해보면 현대시의 첫 번째 문제는 항상 뭐예요? 표현상의 특징이야. 그럼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지.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맞다고 했구나. 이거는 이거라서 이게 아닌 거구나. 얘들 표현상의 특징은요. 그런 선지들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 내가 풀 수 있어.